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단어들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보는 심층 분석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마치 노련한 탐정처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의 일상 언어를 샅샅이 해부해 볼 건데요. 복잡해 보이는 언어학적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고 또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은유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보통 은유라고 하면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밤새어가며 짜내는 아주 창의적이고 문학적인 문장들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실 언어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구조화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무의식의 암호를 해독해 볼 겁니다. 그럼 전통적인 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은유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수포로 돌아가다, 영어로는 하수구로 흘러가다를 뜻하는 down the drain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비누 거품이 하수구로 쑥 빠져나가는 물리적인 현상을 빌려와서 비즈니스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갔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과거의 학자들은 그저 안락의자에 앉아 직관에 의존해서 이런 의미들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언어학은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밟아갈 학술적 로드맵입니다. 은유와 환우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코퍼스라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3단계, 이론 검증, 그리고 은유 클러스터까지 철학적 사색에서 벗어나 방대한 실제 언어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적 탐정 작업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쭉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 은유와 환유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꼭 하나 명심하실 점이 있어요. 은유는 단순히 글을 멋지게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뼈대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은유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팝그룹 아바의 음악을 묘사했던 마시멜로 기념비 어떠신가요? 엄청 신선하죠? 해석하는 데 머리를 좀 써야 하는 이런 걸 창의적 은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포로 돌아가다 같은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관습적 은유죠. 그럼 책상 다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게 애초에 은유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씁니다. 이런 걸 바로 죽은 은유라고 불러요. 사실 모든 죽은 은유는 한때 반짝이는 창의적 은유로 태어났다가 관습적 은유를 거쳐 생을 마감하는 아주 흥미로운 생의 주기를 겪은 거랍니다. 은유와 짝꿍처럼 따라다니지만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유인데요. 은유가 쓰레기 처리와 비즈니스 손실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세상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한다면 환유는 같은 세상 안에 있는 아주 밀접한 이웃 사촌을 이용합니다. 누군가 저 차바퀴 진짜 멋진데 라고 할 때 바퀴만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전체를 의미하죠.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 바로 환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직관에서 코퍼스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직관이 실제 사람들이 쓰는 말과는 꽤 다르거나 심지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개념 은유 이론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음은 기계다라는 문장처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예 은유적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어요. 아, 오늘 내 머리 진짜 안 돌아가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표현들이 증거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이론이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인 관찰과 직관에만 너무 크게 기대었다는 거예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언어학자 데이넌이 방대한 실제 언어 데이터, 즉 코퍼스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놀라웠어요. 우리는 보통 교활한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은 여우, 팍스야 라고 명사를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대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명사보다는 그녀는 매력적이다, 팍시라는 형용사나 돼지처럼 먹어치우다, pig out 같은 동사 형태로 은유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법적인 구조와 자주 뭉쳐다니는 단어의 패턴들이 은유의 사용을 꽉 쥐고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의 직관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은유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해 보려는 학생이나 연구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텍스트 속 단서들을 찾아내는 탐정의 도구 상자, 코퍼스 분석의 3단계입니다.
수억, 수십억 개의 단어가 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은유를 추적해낼까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유의 재료가 되는 출발 영역에서 검색을 시작하거나 비유의 대상이 되는 목표 영역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작은 텍스트 뭉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직접 뜯어보는 수동 분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을 살펴볼게요. 마음은 기계다 라는 은유를 데이터에서 찾고 싶다면 기계와 관련된 단어인 녹슨을 커퍼스에 검색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어 하나만 달랑 검색하면 진짜 녹슨 자동차 지붕이나 강아지 이름만 잔뜩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녹슨이라는 특정한 연어 패턴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제야 누군가의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졌다는 식의 멘탈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진짜 은유들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단어의 패턴을 사냥해야 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이나 두려움 같은 타겟 단어 그 자체로 시작하는 겁니다. 학자 스테파노비치는 코퍼스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치고 그 주변의 패턴을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문헌에 맨날 나오는 뻔한 은유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뚝뚝 떨어지다 같이 두려움은 액체다라는 기존 이론가들이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은유적 매핑들을 실제 수치 데이터와 함께 발굴해낸 겁니다. 멋지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론 가설의 데이터 검증, 언어의 진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알라그자에서 만들어진 전통적인 문학적 은유들이 진짜 현실 세계,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할까요? 명확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꽉 채운 이 압도적인 숫자 0이 보이시나요? 0단어가 무려 5억 2천만 개나 들어있는 거대한 코퍼스를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바의 음악을 묘사했던 그 기가 막히게 창의적인 은유, 마시멜로우 기념비는 실제 사람들의 대화 데이터에 단 한 번도 0번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창의적 은유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언어 패턴이 될 수는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정반대의 숫자를 볼까요? 무려 43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올릴 때 쓰는 아주 기초적인 물리적 단어, 짓다, 구축하다, 빌드, 코퍼스에서 무작위로 딱 100개의 용례를 뽑아봤는데 놀랍게도 그중 33번이나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현실의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 51편을 싹 다 수동으로 분석해본 연구가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어떤 추상적이고 위대한 가치를 표현할 때 화려한 단어보다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도구로 꺼내듭니다. 신뢰를 구축하다, 빌드처럼 평범한 동사는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 좋은 아주 유연한 은유의 도구예요. 반면 대성당, 캐티드로 같은 거창하고 웅장한 명사는요. 코퍼스를 확인해보니 88%가 그냥 진짜 벽돌로 지어진 대성당 건물을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은유는 화려한 명사가 아니라 평범하고 다재다능한 일상 동사 속에 훨씬 더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은유 클러스터와 환유 패턴. 지금까지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단위로 짧게 분석했지만 현실 세계의 언어는 훨씬 복잡합니다. 문장의 벽을 훌쩍 넘어서 거대한 무리, 즉 클러스터를 이루며 역동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코퍼스 데이터 속에서 환유는 아주 유용하면서도 매력적인 모호성을 제공합니다. 뉴스에서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돌로 만든 건물이 입을 열 리는 없잖아요. 장소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기관과 사람들을 대신하는 환유죠. 반면에 워터게이트는 단순한 건물 이름이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정치 스캔들이라는 사건 전체를 묶어서 지칭하는 환유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을 장소 이름 딱 하나로 아주 경제적으로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한 구절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가난, 무지, 불의를 상대로 우리의 전쟁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혹시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거대한 인지적 은유가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정치는 갈등, 즉 전쟁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은유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어 딱 하나만 던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이 문단 전체로 어떻게 쫙 퍼져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미 카터의 이 짧은 연설 단락 안에는 전투, 무기고, 싸우다, 전쟁, 군대라는 단어들이 그야말로 빽빽하게 뭉쳐 있습니다. 코퍼스 언어학에서는 이런 걸 은유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은유는 절대 진공 상태에서 혼자 외롭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락 전체에 걸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나타나죠. 바로 이 패턴을 짚어내는 게 진짜 데이터 분석의 묘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환유와 은유가 서로 만날 때입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워터게이트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까 사건을 지칭하는 환유가 워터게이트라고 했죠? 그런데 그 무생물적 사건이 지금 마치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살아있다며 은유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건의 이름이 은유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실제 언어 데이터의 경계가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역동적인지 증명해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 직관만으로 이럴 것이다 추측하던 언어의 규칙들은 수억 개의 실제 데이터가 모인 코퍼스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진짜 민낯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제 언어를 꿰뚫어보는 탐정의 돋보기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당장 친구들과 주고받는 메신저 대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는 뉴스 기사들, 그 여러분만의 생생한 일상 코퍼스 속에서 오늘은 과연 어떤 은유와 환유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일상의 평범한 언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